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썰. 두 번째 썰은 뭐 저번에 비슷한 내용을 다뤘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도 좀 이거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고학력 엘리트들이 공무원을 준비하는 이유. 네, 고학력 엘리트라고 하면 좋은 대학교 나온 사람, 좋은 대학교.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대학교. 근데 이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도 눈치를 채셨나 모르겠는데 예전 같으면 공무원 시험을 안 볼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저 경기가 풀리고 있으면 이분들은 공무원 시험과는 좀 거리가 먼 사람들. 굳이 공무원 시험에 연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전부터 좀 그런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었지만 올해 들어서 정말 심해졌습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고학력 엘리트들의 어, 공무원 합격자가 증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고학력 엘리트 임용 준비했다고요? 망손이? 몇 년 준비하셨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고학력 엘리트라고 하면 음, 인서울권 대학 이제 대학 재학 또는 졸업 뭐 이 정도면 엘리트라 볼 수 있잖아요. 왜냐면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인서울 가는 사람이 많을 수 있겠지만 수도권 같은 경우에 근데 지방의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뭐 한 인문계 고등학교에 인서울 거 가는 사람이 그 학년에서 한 10명도 안 될 거예요. 10명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교에서 한 반에서 한 1, 2등, 3등 해야죠. 갈 수가 있어요. 아마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좀 체감이 안 될 수 있겠지만 지방에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방에서 공부해가지고 인서울권의 대학교를 간다는 게 얼마나 빡세고 얼마나 공부를 잘해야 갈 수 있는지를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인서울권으로 간다. 서울권에 있는 대학교에 합격을 해서 다닌다. 그러면 이 친구 정말 공부 잘한다. 공부 진짜 어렸을 때 좀 했던 애다. 그거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마저도 공무원 시험에 뛰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친구들마저도. 우리가 그렇게 수재라고 얘기하고 야 진짜 어렸을 때 공부 잘했다. 어렸을 때 정말 공부 잘했어. 어, 얘는 좀 잘할 거야.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볼봉도비니 먹으세요? 볼봉도비니도 인서울권 학교잖아, 맞죠? 볼봉도비니도 인서울권 학교잖아요. 제가 뭐 사진은 못 보여드리고 읽어드릴게요. 교육직 급을 합격한 사람들의 어떤 그 합격자들의 학력인데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9급이에요. 교정직 그러니까 교도관이죠. 교도관에 이제 합격한 사람들 학력이 뭐 대구대학교 경제학, 영남대학교 법학과,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영남대학교 한문교육과, 경북대 토목공학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인서울권 학교가 있어요. 자 고려대학교 법학과 한 명 있고 한국외대 무역학과 그리고 고려대학교 경제학과가 있습니다. 인서울이죠.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학교면 특히 근데 스카이가 2명 있어요. 물론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2명 있어요. 아까 말했던 고려대학교 법학과 그리고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그리고 한국외대 무역학과. 서울권에 있는 사람들도 이 정도 대학은 다들 알지 않습니까? 좋은 대학교라는 거 알고 있지 않나요? 근데 이 친구들마저도 이 공무원 시험 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공무원 시험 중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구급 중에서 약간 네임비가 떨어지는. 네임밸류가 떨어지기 때문에 떨어진 시험인데, 이 시험마저 이제 스카이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원래 스카이라고 하면 뭐 7급을 친다거나 뭐 아니면 고시를 본다거나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도 공부한 그 피지컬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쪽 시험을 많이 보기 마련해요. 이미 7급은 스카이나 인서울권들이 많이 자리 잡았어요. 7급은 이미 그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 7급이 그 웬만한 친구들이 다 들어왔어요. 근데 9급은, 근데 놀라운 건 9급마저도 지금 스카이를 포함한 인서울권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합격자들도 그 친구들이 많이 먹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먹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참 나라의 미래가 정말 암담하죠. 정말 암담하죠. 볼봉도빈이도 인서울권 학교 나왔을 것 같고, 그 장광인 친구분도 인서울권, 예, 경찰 시험 보고 있죠. 심지어는 경찰 공무원 시험도 인서울권 출신들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상대적으로 뭐 교순서라고 하죠. 뭐 교정, 순경, 소방, 이 시험은 다른 직렬에 비해 합격자가 좀 선발 인원이 많고, 그래도 다른 직렬보다는 장벽이 낮기 때문에 좀 학벌이나 이런 게 좀 낮은 사람들이 들어오기가 좀 나았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예전에 칠 때랑 좀 다른 게, 제가 예전에 칠 때도 고졸이 별로 없었거든요. 공무원 경찰 시험에도. 근데 지금은 거의 없어요. 고졸 합격자가 잘 안 보여요. 인서울과 합격자가 생각보다 많이 보여요. 이 경찰 시험마저. 다른 직렬은 안 봐도 비교죠. 경찰 직렬이 이 정도면 다른 직렬은 얼마나 심할까. 자, 그래서 고학력 엘리트, 우리가 어렸을 때 지방에서 학교 다닐 때 수재라는 소리 들었던 그 친구들이 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는지 한번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학교 나와도 이제는 취업을 장담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좋은 학교 나와도 이제는 취업을 장담할 수 없는 시대예요. 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나중에 내가 통계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정말 심각해요, 이게. 상상 이상으로 심각합니다. 맞잖아요. 우리가 공무원 되기 위해서 대학교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지금 어떻게 된 게냐 하면, 공무원이 되기 위한 중간 과정이 되어가고 있어요, 대학교가. 공무원이 되기 위한 중간 과정이 대학교 역할을 해요.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왜 이 친구, 그러니까 지금 있잖아요. 솔직히 고학년 엘리트들이 공무원 시험 탓한다. 그 친구를 탓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왜 그런 좋은 학벌을 놔두고 왜 이 공무원 시험 바닥을 들어왔을까? 공무원 시험 들어오면 내가 가진 이 학력 못 쓰잖아요, 사실. 못 쓰지 않습니까? 못 쓴다고 봐야 돼요, 사실. 공무원 들어오면 전공도 못 쓰고요. 학벌도 못 써요. 왜 못 쓰는지 아십니까? 9급으로 들어오면 대체로 다 6급에서 퇴직해요. 6급에서. 9급으로 들어오면. 물론 만약에 뭐 4급이나 3급까지 갔을 때 뭐 학벌에 영향이 있긴 하겠죠.
근데 그것도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점점 없어질 것 같아. 점점. 점점 없어질 것 같아요. 참 난감합니다. 난감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대부분은 9급으로 들어가면 거의 6급에서 퇴직한다고 보시면 돼요. 경찰은 경감에서 퇴직이에요. 경감에서. 그러니까 경감까지는 거의 시험 승진이기 때문에 학벌이 필요가 없죠. 학벌 있다고 가산점 주는 것도 아니고요. 보통 9급에서 4급까지 가는 것도 거의 별따기예요. 거의 불가능해요. 5급도 힘들어. 대부분 한 8, 90%, 99, 거의 한 90% 이상은 6급에서 끝나요. 경찰도 마찬가지로 불봉돌이 아시겠지만 지금 경찰도 원래는 경찰 같은 경우에는 제도 그 뭐야 그 근속 승진되다가 경관까지 얻었을 때는 95%가 경위에서 끝났어요. 경위에서 무궁화 하나에서 끝났어요. 지금도 아마 지구대 같은 데 가면 경위에서 퇴직하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나이 드시 왜 지구대 가면 왜 짬주임이라 해가지고 한 50 중반 후반인데 경위 달고 있으신 분들 많이 있어요. 지금 그나마 이제 형순경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그래도 근속 정년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20년 버티면 경환까지 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위로 가기가 힘들죠. 티오가 확 줄어드니까. 엄청나게 확 줄어들어요. 그리고 글로 들어가려면 경관부랑 이제 경관부는 경찰대가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까 뭐 들어갈 수가 없죠 이게. 일반 순경은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9급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실상 이 좋은 학벌로 들어간 게 의미가 없어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이 그 좋은 학벌을 놔두고 시험을 보는 이유는 그 이제 깨달은 거죠. 뭐냐 하면 내가 좋은 학교 나와도 좋은 학교 나오면 취업이 잘 될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지금 깨지고 있어요. 그게 깨지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좋은 학교 나온 사람들 취업이 힘들어요. 스카이 나오신 분들도 취업이 힘들어요. 취업해서 붙는 거 힘들어요.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대기업 경쟁률이 공무원 경쟁률보다 더 높아요. 더 높습니다. 뭐 삼성 이런데 뭐 현대 같은 게 거의 서류 뭐 이런 거 뚫는 것만 100대 1 가까이 돼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 생각해보면 좋은 엘리트 학교 나온 사람들이 어디 들어가겠어요? 당연히 대기업 들어가겠죠. 좋은데 들어가려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남들이 알아주는 선망하는 그 대학교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대기업 들어가는 경쟁률이 어때요? 미어 터지지 않습니까? 미어 터져요. 그리고 계속 떨어져. 나는 서류 내가지고 한두 군데 붙을 줄 알았는데 다 떨어져. 올해 뭐 하반기 막 그런 거 많아요. 이 독시사 같은 데 가면 좋은 학벌에 좋은 스펙을 가진 사람들도 서류 뭐 다 강탈, 올 강탈, 다 떨어졌다. 이거 뭐 면접이나 뭐 이런 거 해볼 필요도 없이 그냥 1차전에서 그냥 예전에 다 떨어진 거예요. 그냥.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 몇 번 겪어보면 계속 떨어지잖아요. 계속 떨어지고 떨어지고 하잖아요. 원인을 모르잖아요. 더 황당한 거는 더 억울한 건 뭐냐 하면 내가 왜 떨어졌는지 원인 파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따라 뭐 스펙 따라고 해서 다 따고 토익도 챙기고 학점도 나쁘지 않고 나름 알아주는 대학교도 나왔는데 왜 떨구는 겁니까? 근데 이걸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얘기를 안 해줘요. 이번에 삼성 같은 경우에 아실지 모르겠지만 뭐 연대 나와가지고 학점 3.9에 뭐 토익 거의 한 950점에 이런 사람도 떨어지고 뭐 카이스트 뭐 학점 4.1도 떨어지고 서울대 학점 3.8에 뭐 테스트 만점 이런 사람도 떨어져요. 뭐, 우리가 봤을 땐 붙어야 되잖아 그런 사람들. 우리가 봤을 때 그런 사람들 붙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인을 모르잖아요. 사람 미치는 거지. 원인을 모르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이 자꾸 공무원 시험에 자꾸 목을 매야겠어요? 아니, 공무원 시험에는 자꾸 대기업에 자꾸 언제 될지도 모르는 이 대기업 시험 하나에 계속 걸어야겠습니까? 오히려 요즘에는 그렇게 마음 먹는 사람도 많아요. 오히려 공무원 시험 들어가는 것 이상으로 대기업 들어가는 것도 쉽지가 않다. 쉽지 않다는 거죠. 그 뭐 지금 카페 같은 데 가보면 막 그런 거 많아요. 뭐 다 떨어졌다. 뭐 냈는데 다 떨어졌다. 근데 내가 원인을 모르겠다. 웬만한 스펙 뭐 쌍기사도 채우고 뭐 토익도 한 800 이상 채우고 그럼 뭐 자소서에 원인이 있다고 하는데 자소서는 또 어떻게 잘 써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 막 미치는 거지. 그게 통곡의 벽이지, 통곡의 벽. 그렇죠. 내가 들어가려던 세 번째 대기업 문턱은 대기업 채용 인원은 점점 감소하고 정기 채용도 어떻게 됩니까? 네, 폐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을 가려고 목전해놨는데 사람 막 10명 뽑을까 막 3명 뽑고 원래 뽑기란 것도 안 뽑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 미치는 거예요. 수시 채용으로 가는 거예요. 수시 채용. 그러면 수시 채용으로 가게 되면 또 그냥 뭐 생신입 쓰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사람 중고 신입을 쓰려고 해요. 왜 중고 신입을 쓰려고 하겠습니까? 뭐야? 안녕하세요. 사연 하나 보냈습니다. 장관님,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어, 오늘 힘들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나고 해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힘이 불끈불끈 나네. 오늘 쪽박 차나 싶었는데, 진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문제예요, 지금. 삼성도 뭐, 삼성 많이 뽑겠다고 얘기 나왔죠. 삼성 외의 기업은 많이 뽑겠다고 얘기가 안 나왔잖아요, 지금. 뭐, 삼성은 많이 뽑겠다 하는데 그 말만 많이 뽑는 건 실제로 공채가 안 나왔잖아요. 거기다가, 뭐, 다른 데 같은 경우 아예 말도 안 꺼내잖아요. 뭐, 사람 얼마 뽑겠다는 얘기도 안 꺼내. 그냥 안 뽑겠다는 거죠, 솔직히 어떻게 보면. 안 뽑겠다는 거죠. 원래 대기업 같은 게 매년 얼마 뽑겠다고 하면 그만 뽑는다고 뭐 기사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안 뽑는다는, 안 뽑는다는 거죠. 기업들도 이제 돈을 안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미치는 거죠. 지금 이제 그런 인서울권 나온 사람들이. 사람 미치는 거죠. 거기다가 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중소기업에 들어가려고 해도 왜 중소기업에 못 들어가냐? 축하드립니다. 왜 중소기업에 왜 못 들어가냐 하면 중소기업에서 또 뽑아주지 않아요. 이게 약간 사면 초과인 게 중소기업에서 또 안 뽑아줘. 중소기업 의외로 지방대 출신들도 많이 선호해요. 지방대. 만약에 대구의 중소기업이면 대구의 지방대 나오면 영대, 계대, 대구대. 이쪽 계열의 사람들이 뭉티기로 있어요. 오히려 그런 데 와가지고 연세대라고 와가지고 넣어도 잘 안 뽑아주는 거예요. 왜냐? 왜 안 뽑아주냐? 이 사람 오래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오래 있을 사람이 아닌 거야. 오래 있을 사람들이. 거기다가 나름 자기가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왔는데 여기서 일해봐요. 만족이 되겠어요? 만족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잘 안 뽑아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난감합니다. 이게 나름 사정이 있어요. 이제 이 인서울 거는 학생들이 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 네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인서울권 나왔다는 거는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어느 정도 공부에 대한 재능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재능은 검증이 된 사람. 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러니까 인서울권에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공부를 했을 때 집중력과 어떤 그런 이해도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낮다는 거거든요. 이건 근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확실히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 같은 거 보면 고학력자들이 단기 합격자가 많아요. 단기 합격자들 대부분이 고학력자예요. 뭐, 뭐 지방대 출신자보다 뭐, 그, 이 공무원 공부에 대한 이해도나 습득력이 훨씬 더 빠릅니다. 이거는 억울해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리고 왜 이분들이 유리한지 설명해 볼게요. 인서울권 나왔다는 거는, 인서울권 나왔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인서울권 나오신 분 특징이 영어가 중상급 돼요. 영어 실력, 그러니까 영어 문제 푸는 실력이 중상급 됩니다. 중상급이라고 하면 뭐 토익 한 800점 이상. 그래서 굳이 영어 공부를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영어 여러분 아시겠지만 공무원 시험에 영어 잘한다는 게 얼마나 큰 장점인지 다들 아시잖아요. 엄청난 장점이에요. 영어를 하나 제대로 마스터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장점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암기 과목,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암기 과목 아닙니까? 암기 과목 하다 보면 올라와요. 좀 시간의 차이가만 있으면 올라옵니다. 그리고 뭐 영어도 그렇지만 뭐 타과목이라고 하면 뭐 국어, 한국사, 공부 속도도 빠릅니다. 왜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능에 이거 없습니까? 언어 영역이 있잖아요. 국어. 그리고 한국사 있잖아요. 분명히 공부했을 거란 말이죠. 분명히 공부했습니다. 근데 저나 대부분의 수험생들,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수험생들은 한국사 그때 수능 때만 잠깐 공부하고 거의 때려치웠을 거야. 신경도 안 썼을 거예요. 국어 책도 안 봤을 거야 아마. 이 공부에 대한 감각이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 공부 시험에서는. 내가 그동안 열심히 한 감각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그래도 그동안 공부하면서 닦여 놨던 그 기본기 있죠. 기본기가 있냐 없냐 엄청나게 차이나요. 이게 수험 기간에서. 기본기가 있으면 진도가 빨리 나오고 뭐 동강을 3바퀴 돌 거를 난 한 바퀴만 돌면 돼.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세요. 영어, 국어, 한국사 게임 끝 아니야? 그럼 법과목, 형법, 형소법, 아니 행정법 요것만 공부하면 돼. 요거 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 3과목이 굉장히 헤매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초시생이라고 하죠. 처음에 이 시험 바닥에 들어온 사람들이 헤매는 게 요 3가지 3대장. 요것 때문에 헤매요. 경찰 시험 요 3가지 경찰 시험 아니고 1행 같은 요 3가지 헤매입니다. 경찰은 요 2가지 헤매죠. 이번 시험이 그랬고요. 유독 그랬고. 이번 시험에 이거 2개 성적 안 나가지고 죄다 떨어졌죠. 그래서 그 공부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분들이 훨씬 더 유리해요. 객관적으로 유리한 거 이거는. 이거는 이거 뭐 반박할 여지가 없습니다. 기본 다지는데 1, 2년 걸려요. 보통 사람들 기본을 다지는데. 기본을 다진다는 건 뭐냐면 평균적으로 시험 문제를 풀면 한 70점 이상씩 나오는데 그 정도 수준을 나오는 어떤 식으로 나오든 70점 이상 모의고사 쳤을 때 70점 이상 나오는 그 수준을 만드는데 1, 2년 걸려요. 기본기를 만드는데. 거기에서 이제 고차원적인 사례를 더 붙여가지고 80점, 90점 합격권을 만드는 건데 이 사람들이 이미 어느 정도 돼 있어요. 당장 뭐 책을 안 보고 그냥 기출문제 풀어도 풀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장점이죠. 이 시험 자체에서. 이것만큼 장점이에요. 그래서 보면 단기 합격자들 뭐 1년 미만 뭐 8개월하고 붙었어요. 뭐 10개월하고 붙었어요. 보면 학벌들이 다 이쪽이 많아요. 이거 단기 합격자가 이번에도 나올 거야. 앞으로도 쭉 나오는데 대부분 나중에 보시면 이거예요. 다들. 왜냐? 영어, 국어, 한국사를 어느 정도 기본기가 탄탄하니까. 딱 껴놨으니까. 무기를,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막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공무원 시험 들어갈 때 아예 제로 베이스. 아무것도 없는 그냥 깜깜이. 어? 아무것도 없는 그냥 제로. 빈털터리 상태에 들어온다고 치면 인서울권은 나는 무기를 다 달고 뭐 총, 탄피, 수류탄 다 들고 오는 거야. 식량까지. 너 어떻게 이기겠어 우리는 맨몸인데.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 어,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는데 뭐냐 하면 대기업 가도 40일 되면 나와야 한다는 사실을 인서울권 학생들도 알고 있어요. 자, 이게 문제예요. 지금 뭐 40주이 아니라 30주라도 보내는 대기업도 있죠. 40주까지 버틸지도 지금 막마다는 거죠. 우리나라 중에 뭐 사기업 중에 뭐 정년까지 채울 수 있는 회사가 과연 있을까요? 정년까지? 이미 그 정년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어졌잖아요. 그런 게. 없어졌어요. 정년을 채우려면 진급을 해야 돼요. 사기업에서 정년을 채우려면 임원까지 가야 됩니다. 임원까지 가야 돼요. 예, 상무 정무 달아야 됩니다. 근데 상무 정무 다는 사람이 그러니까 사원을 입사한 평사원들 중에 1%도 안 나요. 1%도 안 난다니까요. 부장까지 가는 것도 5%도 안 돼요. 사원 중에 평사원에서 부장까지 부서장까지 가는 것도 5%가 안 돼. 그러면 상무까지 가는 건 소수점이 되는 거예요. 솔직히 상무까지 가면 대기업 공무원 하나도 안 물었습니다. 대기업 상무까지만 가도 공무원 안 물어요. 퇴직금도 어마어마하고 거기에 뭐 보시면 대기업 상무까지만 해도 차 딸리지, 비서 딸리지, 사무실 딸리지, 연봉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 정년까지 다 태웠고 부장까지 간 것도 성공이에요, 여러분. 대기업 부장까지. 부장까지만 가면 솔직히 공무원 그렇게 크게 덜하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런 걸 또 많이 알고 있어요. 그 인서울권 학생들도 이제 내가 설령 대기업에 어떻게 어렵사이 들어간다 치자. 들어간다고 쳤을 때 지금같이 좀 고용 불안하고 제조업 경기도 안 좋은데 혹시나 사업 아이템 잘못 뭔가 했다가 다 잘리게 되면 다 잘리고 하게 되면 내 주변에 뭐 대학 선배 어디 대기업 갔는데 어디 대기업 갔는데 뭐 사업 아이템 잘못 굴려가지고 적자가 눈덩이만큼 부러져가지고 사업팀이 다 해체돼가지고 어 한 4년 일하고 나와가지고 지금 현재 취업 준비하고 있다. 그 형님이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냥 공무원 시험 준비해. 내 꼴 나지 말고. 너 머리 되잖아. 공부 지식 되잖아. 영어 되니까 차라리 네가 빨리 뛰어들면 빨리 붙을 수 있으니까 공무원 월급은 적어도 어차피 호봉 쌓이면 급여 쌓이니까 그걸로 좀 충족을 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아, 참. 그래서 시험에 많이 뛰어들죠. 지금 점점 많이 뛰어들고 있어요. 이게 진짜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사실 이런 엘리트들이 고급 인력들이 이 시험 뛰어든다는 건 정말 안타까워요. 사실. 저랑 술 먹고 싶다고요? 그 술값을 저기 돈으로 좀 지불하시죠. 망선이.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채워줘요. 저는 그리고 술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카페에 저는 사람하고 얘기할 때 카페 갑니다. 어, 전 취중 진담이라면 안 믿습니다. 예. 맨정신에서 얘기하는 거 좋아하지. 그렇죠. 파워에이드. 편의점 가서 파워에이드 이제 5ml 사가지고 한 바퀴 뛰며 땀 뻘뻘 흘리면서 그 한 원샷 하면서 그 파란불 맞아 원샷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좋아하지. 알코올 들어가는 거 옛날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참 안타까워 이런 거 보면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얼마나 솔직히 난 이제 서울대나 스카이 출신분들 솔직히 공무원 시험 안 봤어. 고시 말고는 공무원 시험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스카이나 중경 외시나 이런 서성한급 가는 사람들 뭐 국sun 세단까지 나온 사람들 이 시험 안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안 봤으면 좋겠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거 공무원 시험 보기 위해서 대학 간 거야?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면. 아니 정말 우리 솔직히 말하면 너무 불쌍해. 지금 공무원 시험 보는 사람들. 선생님이 대학교 가라고 대학교 가고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라고 했고 졸업에 시험이 됐는데 안 돼가지고 공무원 시험 하고 공무원 시험 보고 시킨 대로 했더니 이렇게 돼버렸어. 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인생은 시킨 대로 살면 안 돼. 시키는 대로 이용만 당한다니까. 제 나라의 제도 이용만 당하고 돈은 돈대로 써버리고 청천도 날려버리고 이렇게 돼버려요. 정말 안타까운 얘기야 이런 거 들으면 진짜. 나라의 어떤 그런 중추 신경이 돼야 될 사람들이 이 단순 암기 시험에 몰려 있으니까. 물론 이 친구들도 정말 오죽하겠냐마는 맞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무원 시험 보려고 인서울권 가진 않았을 거예요 절대로. 그냥 하다 보니까 겪어보니까 주변 사람들 보니까 나도 저꼴 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정말 우리 이런 공부 열심히 한 엘리트 분들이 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려 있는 일이 없고 좀 저는 솔직히 이런 분들이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공부 열심히 한 이런 친구들이 돈 많이 벌건 했으면 좋겠어. 왜냐 여러분 어렸을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 어렸을 때 그 범생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놀 거 다 놀 거 해가지고 범생 돼가지고 좋은 대학교 갔어요. 아니에요. 쟤도 놀아보지도 못하고 뭐 게임도 안 해보고 만화책도 안 보고 맨날 책만 봤던 친구들이야. 근데 그 친구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또 이걸 시험 반복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까워 보면. 뭐 저는 뭐 그냥 놀기라도 했지. 오락실 날 놀기라도 했지. 이 친구도 오락실도 못 갔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름 보상이랍시고 그 우리가 선망하는 그런 대학교 가가지고 양질의 교육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그 교육 받은 걸 재능을 통해서 사회에 발산해야 되는데 그 발산하는 거를 지금 이 단순 암기 시험에 발산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무튼 좀 세상이 바뀌었으면 좋겠고 이 고학년 분들이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회 곳곳에서 좀 빛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난 이분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얘기 들으면서 좀 뭔가 나라의 미래가 좀 어둡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이 기사를 내가 접하면서 이걸 얘기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아무튼 좀 나라가 좀 잘 풀려가지고 더 이상 이렇게 많은 이런 좀 열심히 한 친구들이 더 이상 공무원 아니고선 답이 없는 그런 세상에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